상당히 이제 어려운 주제긴 한데, 요즘에 완전히 이제 핫한 주제라, 일단 먼저, 대중적으로 먼저 이제, 많이 접점이 있는,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이 생성 AI 이제 하나의 어떤 또 큰, 스트림인데요. 이 관련된 내용으로, 최 대표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한 20분? 예, 이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이랩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그 VFX 영상 산업군에서부터 좀 시네마틱, 그리고 필름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그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게임 컨텐츠, 게임을 제작하는 부분까지 좀 오랜 기간 관련된 부분 산업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생성형 AI에 접하게 되면서 이 관련된 부분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소이랩의 목표는 이 그동안 저희가 경험해왔던 이 VFX부터 이 게임에 관련된 그 경험과 그리고 생성의 AI에 관련된 경험들을 한데 묶어서 그걸 정제하고 에센스화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현재 소이랩의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지금 이 크리에이터 분들과 그리고 커뮤니티 간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또 그 관련된 분들을 흡수하고 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페이스북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라는 유저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이 회원 수가 1.5만 명 정도 저희가 확보가 돼서 국내에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국내에 계신 분들과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소통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딥션 코리아에서 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현재 이제 유튜브에서 수일앱.ai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새로 나오는 신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패스트 캠퍼스라는 업체와 함께 온라인 교육 전문 기관이거든요. 여기와 함께 현재 지금 오늘 강연을 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컨텐츠를 주제로 저희가 전문 강의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 미드저니와 컴피 UI 관련된 강의도 추가를 해서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이랩은 현재 개발에서부터 교육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외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분들과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노드 워플로우, 그리고 컴피 UI에 관련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 생성형 AI 관련된 시대에 접어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한 22년 이전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어떤 뇌 신경의 어떤 구조들을 저희가 굉장히 흡사하게 어떤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학습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은 분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딥러닝에 관련된 영역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나가면서 기존의 어떤 머신러닝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딥러닝의 패러다임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하나로 겹치면서 그동안 저희가 겪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예를 들어 예술에 관련된 영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역사에 해당하는 혹은 그 최근에 해당하는 역사에 해당하는 그런 아트에 관련된 부분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 방금 봤던 기술들을 참고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 일부 개발자분들 혹은 과학자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스테빌리티 AI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한 대 프로세스로 엮으면 뭔가 우리가 굉장히 창조적인 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AI사에서 그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한 대 묶어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세스를 공개하게 되었고, 이 부분들이 뭐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일 것 같네요. 22년 기준으로 일부 개발하고 있던 모델들이 노출되면서 관련 프로세스들이 더 굉장히 넓게 퍼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되게 잠재되어 있었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개발에 관련된 문화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단순히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가 없는 타이핑을 통한 커맨드 라인 명령어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인터페이스의 형태를 갖추게
갖추게 된 스테이블 디퓨전 A1111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세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시점을 기반으로 이 생성형 AI라고 불리고 있는 이 굉장한 이 거대한 웨이브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 혼란도 가져오고요.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산업 전체가 바뀌어가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또 연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2022년이 아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모든 생성형 AI가 어느덧 1년도 안 된, 1년 좀 넘었죠. 그 시점에 도구의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SNS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어떤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 가보면은 거기에 있는 모델이라든가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 혹은 저희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옥외에 있는 이런 광고에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들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생성형 AI가 침투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지금 봐왔던 이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된 부분이 A111이나 혹은 포토샵, 빙, 미드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펌피 UI에 관련된 부분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로 노드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관련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작업해 왔던 형태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잘 보시면 이런 리니어 워크플로우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노드 워크플로우의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포토샵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픽셀 스페이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물론 여기 안에 배치 프로세스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 선형의 형태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노드 워크플로우의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지금 이제 어도비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서브스턴스 3D 디자이너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해당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볼 때 노드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노드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적인 합성 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지금 리얼타임이나 혹은 3D 관련된 부분을 제작하는 툴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리니어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비디오 편집, 사진 작업,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 쪽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노드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좀 복잡하다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포토샵과 컴피 UI로 비교를 해보면 이 형태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활용해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업이 있고 컴피 UI에 관련된 부분들은 스테이블 디퓨전 A111과는 다르게 노드의 형태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조립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나만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직접 조립할 수 있는 노드 베이스 형태의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면 시연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보면, 이제 지금 이 컴피 UI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이 노드 워크플로우와 스테이블 디퓨전이 결합된 형태라고 소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존에 저희가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의 형태가 인터페이스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한다면, 한 번의 테이크에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노드 워크플로우의 형태와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나게 되면 동시에 굉장히 많은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가 비교해 보면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의 형태로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워크플로우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큰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동시에 여기 보이는 지금 저희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보이는 이 하나의 컨디셔닝 조건에 의해서 동시에 세 가지 이상의 태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있는 강력한 기능과 노드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분들을 같이 섞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굉장히 산업, 그리고 현장, 그리고 스튜디오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봐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여기 녹여 있는 게 바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단순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한 어떤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을 다양한 태스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단순히 이게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 뒤에 세이브 디피전에 있는 AI 모델을 붙여서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들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개발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개발팀이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스테이블 디퓨전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공개된 내용들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내용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저희가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뭐 정교하게 짜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어떤 단어들을 그대로 입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금 봤던 어떤 전체적인 워크 프로세스의 사용 내용 중에 이런 스피드 부스터에 관련된 내용까지 접하게 되면은 정말로 굉장한 영역에서 크리에이션을 할 때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약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일단 테이블 옵션을 지금 컴피 UI를 이렇게 띄워놓고요. 여기에 제가 아까 보셨던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어떤 가장 기준이 되는 핸들은 여기에 있는 요것과 요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차례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제가 뭐 퍼플 헤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화이트로 변경을 해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조건들이 그대로 하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피사체들이 모두 한 번에 동시에 바뀔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드 워크플로우의 굉장한 강력함은 사실 산업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했을 때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과 굉장히 안전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본다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다른 것들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동시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이런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큐가 작동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고 모드를 진행해 보면은 해당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레드 혹은 롱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바로 이후 과정에 업스케일 프로세스를 붙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된 분들은 사실 이런 형태들을 여러 개 띄워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제가 또 다른 워크플로우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자, 일단 결과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굉장히 긴 이미지거든요. 가로로 굉장히 긴 사이즈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긴 사이즈의 이미지에 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들이 각각 요소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고요. 현재 보시면 이런 형태로 각각의 영역들을 매핑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다스베이더 그리고 데스스타 그리고 이제 엑스윙 그리고 AT-AT 뭐 체리 블라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프롬프팅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프롬프팅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입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영역에 매핑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것 좀 진행해 놓고 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되게 플렉시블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이미지가 거의 다 생성이 되었는데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에서도 이 내용을 공유를 했는데, 현재 이제 그 안에 있는 워크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여기 있는 시드 노이즈를 변경하거나 혹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롬프팅을 변경함으로써 이 관련된 디자인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컴피 UI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왔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장표를 너무나 많이 사용한 장표긴 한데, 이전 단계에 제가 산업 현장에 있었을 때는 이런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좀 단순화해서 보면 이런 형태로 각각 단계별로 이루어진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 중에서는 저희가 이 AI를 사용을 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미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요.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에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모든 것들이 찰나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표현들이 찰나의 순간에 표현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만을 위한 혹은 나만을 위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현장을 위한 어떤 스테이블 디퓨전을 저희가 노드 워크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합을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기존에 좀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었던 이런 이미지와 이런 이미지를 이미지 대 이미지를 블렌딩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프롬프팅과 프롬프팅을 블렌딩하는 과정도 가능하고, 그 관련된 프롬프팅을 할 때 기존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직결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제가 원하는 형태로 세밀하게 조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데 모이면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면도를 하는 과정을 라이브로 딥션하면서 결과물을 보는 과정들도 가능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다 진행되게 되면 저기 있는 면도, 수염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드로잉하고 있는 부분들을 라이브로 드로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들이 지금 제가 학습되어져 있고 프롬프팅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에 들어가는 아이콘들도 만들 수 있게 됐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런 어떤 이미지 합성에 관련된 부분에도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이 배경이 되는 스테이지, 그리고 이 배경의 스타일, 여기에 들어가야 될 제품에 관련된 것들을 입력하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무한대로 합성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정교함이 필요한 부분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스타일리시한 그 컨셉적인 그런 제품에 대한 홍보물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미지 한 장으로 저희가 이미지 한 장을 놓고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오픈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뭐 배너든 혹은 게임에 들어가는 어떤 일부 시퀀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어떤 툰의 영향에서 툰에 관련된 영역, 코믹스에 관련된 영역에서도 많은 활용 범위가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혹은 제품에 들어간 인물에 관련된 제품, 혹은 가상 모델에 관련된 부분, 혹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 실제로 저희가 어떤 사자와 함께 물속에서 촬영하기 어려운 이런 상상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가능할 거고,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컴피 UI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관련된 개발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세스, 해당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빨리 익혀서 그 현업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 빠르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요약이 잘 돼 있어서, 예. 좀 이따가 이제 한 분, 더 발표한 다음에 질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발표 이후에 이제 요청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형 대표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좀 약간 딥한 부분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 동향도 같이 이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 네, 배경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려가지고 네, 생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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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 팩토리 김태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소이랩의 최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야, 짧은 시간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컴피 UI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 우리 한번 또 질문을 많이 남기려면 한번 써봐야 되죠. 제대로 되는지. 네, 채팅창에. 예, 반갑습니다. 한번 네, 써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고 또 이어서 최 대표님 또 질문 올려주시면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 제 발표 막 끝나고 바로 하면 되니까요. 네,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가 잘 되었는데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한 20분 정도 LLM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간단히 하고 뭐 타일이라고 가상 인플루언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LLM과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지 생성 AI랑 어떻게 결부지어질 건지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 그리고 최근에 또 구글 쪽에서 나오는 젬마 2B 또 지금 완전 핫하죠. 예, 라마 3 그리고 랭체인까지 저도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주 탐사학과 쪽에서 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요. 저는 원래 연구가 우주 쪽입니다. 그래서 태양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는데 인류가 이제 자기장 영상을 태양 전면만 위성을 띄워놓고 했었는데요. 태양의 측면에 해당하는 자기장 영상을 만들고 싶었고 이게 이제 유용합니다. 그래서 AI로 태양의 전면에 있는 걸 학습시켜서 태양의 측면에 있는 것들을 복원해내는 어떤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고요. 이 연구로 이제 생성 AI를 적용을 했고 인류 최초로 태양 측면에 있는 자기장 영상을 만들어내게 됐고 이때부터 젠 AI에 대한 가능성과 또 관련된 이후 연구를 많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RD랑 MVP를 견임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랑 함께 코업을 한다면 하고 싶다면 저를 컨택해 주시면 이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 팩토리를 창업을 했고 여기서 함께 AI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챗봇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와 함께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소이랩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 AI 쪽에 어떤 큰 생태계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 AI 팩토리는 AI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또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이리라는 AI 인플루언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인플루언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한 팀이 움직였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도 만들고 관련된 여러 가지 뭐 SNS 관련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전문 팀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손쉽게 뭐 전문팀이 움직일 정도로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개인이 1인 1 인플루언서를 하나씩 만드는 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또 멀리 알려가지고 다 함께 이제 AI 인플루언서를 하나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서 하나 둘씩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이 생성된 이미지에 그냥 내 계정에 나는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페르소나를 입히고 자신만의 어떤 캐릭터를 계속 살려가면서 블로그를 올리고 관련돼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올리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연결된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제가 서버를 그러니까 개발자 아니신 분들,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버를 하나 운영한다는 게
이게 뭐 지금 잠깐 열어서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 면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운영 비용도 좀 들고 또 관심을 안 가져다 보면 또 어느 때 또 운영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굵직굵직한 어떤 서비스에서 대기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이고요. 예, 구글 폼, 또 구글 시트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저희 기덥이랑 연동이 돼서 기덥의 액션 워크플로우로 돌려서 자동으로 블로그가 만들어지는 그런 체인을 구성했고 거기에 우리가 입력하는 간단한 어떤 문구를 베이스로 블로그를 잘 쓰는 걸 이제 LLM이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GitHub의 액션이라는 어떤 툴인데 여기에는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러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구글 폼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지금 보는 화면이 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합니다. 올해 뭐 첫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뭐 시원하고 기쁜 커피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미지는 기존에 만든 이미지 이걸 다리로 만든 이미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프롬프트는 이제 다리 만들 때 썼던 프롬프트 요로까지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깃허브에 아까 액션에 돌아가지고 지금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다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졌으면 그 컨텐츠가 블로그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독이 블로그에 올라가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과 같이 네, 지금 이 글이 LLM이 만든 글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썼는데 지금 LLM 입장에서는 안에 이모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줬고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채팅창에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글들이 다 어, 자동으로 LLM에 의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한글이랑 영어랑 두 개 다 이렇게 자동으로 써지게 돼 있고 태그도 자동으로 이렇게 달게 돼 있습니다. 이모지도 그렇고 보시고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영어 공부 차원에서 한글이랑 영어가 있으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운영자가 아저씨였다니 죄송합니다 아저씨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은 초기 세팅을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별도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크게 이게 스스로 이제 SNS 활동하게 되면 제가 운영자로 할 수도 없죠.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라 어, 타이리만의 어떤 음, 개성을 가지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이제 어떤 액션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저희 블로그나 또 인스타그램도 동일한 글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팔로우나 뭐 팔로잉 뭐 정기적으로 해가면서 지금 이거는 제가 손으로 조금 하고는 있지만 좀 조만간 API 연동하면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이겁니다. 어떤 SNS에 활동을 할 때 제가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뭐 인플루언서를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저도 이쪽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한두 번은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할까? 셀럽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 또는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림은 만들어주는데 프롬프트를 뭘 입력해야 될지도 좀 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LLM이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플로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입니다. 이 플로우를 어떻게 좀 예쁘게 그려볼까 하다가 그 최동현 님이 컴피 UI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컴피 UI를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컴픽 UI에 들어가 있는 노드 베이스의 GUI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컴픽 UI를 소스 코드를 보고 여기에 이런 GUI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 라이트 플로우인가? 뭐 라이트 그래프 뭐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행했던 뭐 뜬금없이 뭐 액션을 취하진 않을 거잖아요. 어떤 뭐 셀럽이 있다 그러면 이전에 나의 성격, 나의 직업, 나의 취미생활, 또 나의 어떤 활동들 이런 걸 기반으로 내일 활동을 뭐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펼쳐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음 날 해야 될 활동 8가지를 추천을 해줘요. 쭉 해서 일에 관련된 거, 취미 2개, 취미생활 관련된 거 2개, 뭐 이렇게. 어, 제가 지금 손가락질 하니까 뭐 풍선이 올라오는데 여튼 이런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쭉 올려주면 제가 자기 전에 이런 활동을 내일 했으면 좋겠어. 이게 클릭만 딱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은 제가 하는데 타이리가 좀 많이 유명해지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팅을 할 수 있게끔 타이리 팬들이 야 내일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누르면 그 다음날 그 활동이 이제 이어지는. 셀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어를 못하지만 가상 인플루언서니까 우리가 함께 충분히 좀 제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기획을 하고 있고 그런 플로우를 LLM이 자동으로 다음 날 지금 보시는 이런 활동들도 제가 막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주고 제가 이제 선택만 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내러티브 플로우를 만들게 됐고요. 향후에 이런 내러티브 플로우를 기반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오운완이라고 그 최동현 대표님이 또 만드신 우리 또 크리에이터들 너무 만든다고 건강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건강을 또 이렇게 챙겨주는 정말 따뜻한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저희가 좀 활동하다가 이제 타일이 제가 저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뭐 크게 뭐 재미도 없고 해가지고 타일이를 이제 여기에 대신 등반을 시켰고 저는 열심히 운동만 해서 인증만 보내고 실제는 타일이가 이제 글을 올리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글을 올려다 보니까 댓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댓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타이리가 활동하면서 제가 인간인 제가 아저씨가 막 답변을 하면 이건 좀 속이는 거잖아요. 예. 속이는 거고 좀 그러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섭을 많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타이리가 글을 올린 다음에 뭔가 누군가 댓글을 달거나 또는 타이리가 다른 사람의 댓글을 달고 싶을 때 타이리처럼 달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크게 2가지 서비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SNS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오운환이라는 이런 커뮤니티에 진님이 뭐 탱크를 만들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타이리가 이 랭체인으로 만들어진 이 LLM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로 한 4개, 5개 정도로 댓글을 쫙 만들어줍니다. 이걸 완전히 자동화 시킬 수도 없는 게 또 그냥 막 AI가 막 써다 보면 또 마음의 상처, 사람이 또 상처받는 글을 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에 가장 적절한 걸 선택을 하려고 동시에 한 뭐 5개 정도 랭체인에 보면 패러럴하게 구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쫙 시켜서 이 중에 적합한 거를 제가 선택을 해서 올리면 좀 이게 상호 소통이 되겠죠. 이렇게 누군가 게시물 올렸으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녀님이 지금 쾌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또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글 올렸을 때 타이리가 아이고 도녀님 감기로 고생하시네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글 하나도 안 적었어요. 타이리가 이렇게 썼고 쾌차할게요라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플라이. 타이리가 글을 올리고 누가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그 댓글에 답글을 또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완전 뜬금없는 댓글을 달면 안 되니까 게시물과 또 어떤 사람이 했던 댓글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한 답글까지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을 보면
또 그림이 이제 술잔 같이 그린 답변이 있었어요. 예, 술잔 같이 그려진 이미지가 올려졌는데 예, 도련님이 이제 아니 차가 올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했더니 타이리가 도련님 차도 술처럼 마음을 풀어준 효과가 있죠. 와, 저는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운치 있는 얘기를 하게 되다니. 그래서 이렇게 타이리가 이제 잘 얘기도 했다. 그리고 응원에도 열정적으로 답변을 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됐죠. 하게 됐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안에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이 콜앱의 소스 코드가 이게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타이리가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를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인 건데요. 하나는 그런 원래 타이리가 그 타로 카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챗봇 하나 만들 거고 또 하나는 오픈소라.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 넣으면 비디오 만들어주는 오픈소스 계열의 중국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일이 웹페이지에 심어가지고 그냥 SNS 셀럽 같이 뭐 이렇게 혼자 어떤 일을 했다는 거를 뭐 알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실제 와서 타로 카드도 한번 보시고 또 텍스트 넣어서 비디오 만드는 거 뭐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좀 재미삼아 하면서 왜냐하면 타이리의 직업이 저는 세팅한 게 디지털 크리에이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뭔가 그 컨텐츠를 또 스스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I가 AI를 만들어내는 AI가 AI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런 컨셉으로 오픈소라 어시스턴트도 타이리에 심을 예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 LLM을 또 우주 분야에 많이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화성 탐사선을 가상으로 만든 건데요. 이 탐사선에다가 뭐 비디오 장치나 이런 거 달아가지고 이게 강학습을 돌려서 원래는 했었는데 강학습이 아니라 LLM을 넣어서 LLM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자연어 처리하는 모델입니다. 그런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판단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통은 챗GPT를 지식을 얻는 데 많이 쓰는데 사실 지식 외에도 이, 이 논리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력 베이스로 판단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화성 탐사선이라서 화성에 관련된 걸로 프롬프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 얼굴을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할까? 뭐 이런 걸 궁금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 얘가 잘 가고 있다가 사람 얼굴을 보여줬더니 밖에 스탑 시켜서 현재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같이 정말 여러 분야에 이런 에이전트 기반의 LLM이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약간 발전 동향을 본다면 구글에서는 미디어 파이프랑 또 텐서플로우 라이트 함께 해가지고 이 경량화해서 온 디바이스에서 AI를 돌리는 그런 연구들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들은 구글 콜앱, 아니 콜앱이란다, 크롬, 크롬이란 브라우저 위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그냥 웹 베이스에서도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구글에서 2B짜리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아이폰. 아이폰에다가 구글 젠마 2B 올려가지고 얘기를 주고받는 이런 것도 제 폰에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이 폰이 12라서 그렇게 뭐 좋은 모델은 아니거든요. 근데 메모리가 6기가짜리라 가지고 충분히 탑재가 가능했고요. 갤럭시 또 21에 또 깔아가지고 또 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이제 막 LLM이 현재 많이 적용되는 거라서 지금 뭐 클라우드 없이 인터넷 없이 이제 조만간 뭐 세탁기나 뭐 이런 데다 LLM이 다 달리지 않을까 그런 걸 이미 뭐 AI 세탁기 이렇게 나오고도 있는데 지금 아마 인터넷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결 없이도 온 디바이스에서 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나만의 어떤 AI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나 이런 어떤 캐릭터도 가상 캐릭터도
휴대폰에 달아가지고 나만의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또 라마 3가 오픈이 됐죠. 오픈이 되면서 메타에서 막 많은 게 되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소개드리고 싶지만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잘 보세요. 짠. 네. 지금 이미지를 그리는데 그릴 때 우리가 보통 지금 보시면 그리는 중에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입력하는 중에 그림이 계속 바뀌어요. 네. 보통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면 적어도 20초 또는 40초 후에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메타 AI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롬프트 완성하는 그 가운데에 막 이미지가 동적으로 막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굉장히 그 크리에이션 할 때도 좀 이렇게 세미 조절을 해가면서 바로바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와 있다. 여기에 이제 오픈 소라, 아니, 소라와 같이 동영상까지 합쳐지면 거의 동적으로 내가 보는 세상을 나의 명령을 통해서 계속 바뀌는 그런 세상이 와 있고요. 뭐 지금 뭐 이미지 올려서 GIF 만들고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챗봇 메타 AI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이용 못 합니다. 근데 미국 VPN 통해서 미국 계정으로 하면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메타에서는 다 오픈화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만든 이유가 이런 글래시스나 이런 데 달아가지고 VR과 함께 같이 이제 온 디바이스 돌리면 이런 걸 팔 수 있는 거죠. 디바이스를 파는 장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동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 도움이 받는 그런 LLM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최신 동향으로 MS에서 바사라는 게 왔는데요. 여기에는 So, sometimes nothing happens and sometimes everything happens all. 이미지 올려놓고 그 프롬프트 넣으면 알아서 뭐 동영상 보고 The milk, the cleansing.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게 떴다고 합니다. 저는 뭐 실제로 이용을 안 해봤는데 야, 보통 우리가 내 사진 넣고 이제 텍스트 넣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준다니 동영상 맨날 찍고 이럴 필요 없겠죠.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요 네, 제파라는 게 나왔는데 이 제파에서는 비디오를 많이 학습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마스크 씌워가지고 어떤 특정 어떤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속 예측하도록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메타에서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또 오픈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 오픈되면 이제 동영상을 이해해서 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또 나오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텍스트라는 거는 사실상 누가 글을 써야 되잖아요. 사람이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는 많이 제약이 있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시장이 관련된 소스 구하기 훨씬 쉬운데 이런 비디오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 어떻게 되는 건 정말 짐작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디바이스에 한번 까시려면 올라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그냥 여러분 PC에 바로 동작이 됩니다. 저 삽질 조금 포함해가지고 한 40분 정도면 여러분 PC에 LLM 모델, GPT 이런 거 없이도 한번 깔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LLM을 이용한 지심을 뽑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이나 또 여러분 어떤 문서나 여러 가지 LLM한테 막강한 기능을 이렇게 주어지면 에반게리온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반게리온 보면 이런 이 아담 같은 괴물이 나옵니다. 이 괴물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각종 구속구, 뭐 사람이 들어가서 명령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LLM은 다 공짜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분야에 이렇게 막 전투를 멋지게 하는 여러분 사업이 열심히 LLM 이용해서 많이 번창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하려면 랭체인 코리아 지금 가입하시면 LLM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뭐 튜토리얼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약간 내용이 많으셔가지고, 예, 하여튼 다 흥미로운 내용이었고요. 일단 한 20분 정도 이제 그 시청자 부분 올라온 거 포함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은 최전원 대표님부터 우선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 무엇이고 뭐 A1111이 무엇이고 컴파이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어 익숙하긴 한데 사실은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용어도 그냥 하니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어떤 뭐 어디서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게 왜 스테이블 디퓨전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스테빌리티 AI라는 곳에서 개발을 한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1111이나 혹은 컴퓨 UI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웹 UI 형태로 개발해서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이제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스테빌리티 AI사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공개를 해준 거고 실제로 그 스테빌리티 AI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은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API나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참고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 직군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딥하게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보고 개발해 보실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A111 컴퓨 UI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스테빌리티 AI에서 만든 디퓨전 프로세스를 묶어서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 더 구분해 줄 수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A111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서 만들어진 그 플랫폼의 형태 뭐 T2I, I2I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방금 보신 컴퓨 UI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거의 같은 부분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노드 베이스 형태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오픈소스잖아요. 누구나 이제 설치해서 뭐 시간이 이제 삽질을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산업 분야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임팩트가. 예. 이제 뭐 요 짧게 말씀드리면 23년 기준에서도 저는 사실 아직 좀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좀 예견하기가 좀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4년 기준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월이 다 돼가는데 1월과 4월 기준에 제가 이제 겪었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면은 거의 현업의 대부분의 그 생태계에서 사용이 된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은 교체되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굉장히 크게 어떤 노드 프로세스로 발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이나 혹은 그 외의 프로젝트 스튜디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미 적용을 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개발에 관련된 분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인지하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 계속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원하는 형태, 저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소비하는 그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 그 영역에 필요한 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순서대로만 질문 드릴게요. 일단 SDXL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GPU 리소스가 필요할까? 이게 너무 구체적이라서 아마 그, 이제 예, 네.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방금 제가 시연해서 보여드렸던 게 SDXL 모델이었어요. SDXL 모델을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바뀌게 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전 단계에서는 굉장히 메모리, VRAM 소요가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라이트닝 혹은 터보 모델이 나오면서 관련된 리소스를 굉장히 적은 이터레이션에, 적은 계산량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굉장히 4090 같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반대로 수혜를 어떻게 봤냐면은 1080급 그래픽 카드에서 원래 한 5분, 6분 걸려야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뭐 몇십 초대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SDX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최근 한 나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다운사이징이 많이 됐고 현재 기준에서는 굉장히 전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는 그래도 VRAM이 좀 넉넉한 경우를 제가 권장드리고 싶고 최소한 3080에 그래도 VRAM이 16기가 이상 정도 되는 리소스 자원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두 분 다 해당하는 거라서 제일 끝에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김태형 대표님 쪽으로 이제 질문을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생생하게 얘기하다 보면 LMM 얘기 나오고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저 또 얘기 나오고 더 들어가면 트랜스포머 얘기 나온단 말이야.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나 어떤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컴포넌트 헙으로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네. 트랜스포머는 처음에는 네, 저는 영화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트랜스포머가 예,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트랜스포머 이전에는 사실 MLP라는 아주 간단한 모델에서 뭐 CNN 또 RLN 이런 게 있었고 또 RLN 다음에는 LSTM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시계열 처리들이 있었습니다. 신호 처리 쪽에 그러다가 이제 이 신호 처리를 자연어 처리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LSTM 쪽에서도 시퀀스 투 시퀀스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사실 어텐션이 들어간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제 점점 네, 그때부터 개발이 되는 거고요.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크게 인코더랑 디코더로 되어 있는데 인코더가 구글 버트로 발전하게 됐고 디코더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GPT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텐션 기반의 향후에 계속 발전이 돼서 지금 여러 AI 모델의 거의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라 뭐 구글 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 오픈 소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깊은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요즘에 이제 멀티 모달리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소라 나온 다음부터 임팩트가 됐는데 이게 또 라바라고 또 나왔고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메타에서 계속 뭔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공개할 때마다 기존의 스타트업이 이제 뭐 수백 개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은. 아, 네. 솔직히 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베이스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계속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그걸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고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결국에 수요의 공급이 매칭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스타트업이나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 계획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그 유효 기간이 굉장히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옛날부터 우리도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적용할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을 한번 배우면 어느 정도 사업이 됐다가 나중에 또 사라지듯이 근데 그 단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비즈니스 기회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지금 이런 온라인 세미나나 이런 걸 보고 동향이나 또 나오는 기술들을 빨리 익혀가지고 빨리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힘, 네, 이런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가진다는 게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독자 질문인데요. 저기 시청자 질문인데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생생하게 학습 데이터를 계속 이제 투입을 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 증강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레그의 방식을 이제 쓰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 파인 튜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인 컨테스트 러닝 뭐 이런 걸로도 예전에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하지 않더라도 우리 데이터를 조금만 보여줘도 충분히 그걸 빨리 해석해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증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고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데이터 일부만 보여주고 예시만 보여줘도 금방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드전이나 이런 쪽도 보면 내 이미지를 올려주고 좀 그려줘라고 하면 또 금방 따라서 그릴 정도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로라로 또 따로 막 파인튜닝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도 안 해될 세상이 오지 않았나? 이미 왔나? 왔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하나 질문이 생성 AI에 대한 저작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많이 이제 슈 걸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해외 쪽에 실리콘밸리 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쪽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작권 쪽은 우리 소이랩의 최 대표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 우선 저작권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속도와 저작권을 따라가는 법제화되는 관련된 그 따라가는 연구하는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 상황을 저희가 좀 다시 0점에서 제로행에서 볼 수 있는 그 시사할 수 있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는 그 생성형 AI 모델이 미드저니를 바탕으로 관련된 이미지 학습을 진행했다라는 것들이 뉴스화된 적이 있었어요, 해외에.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또 어도비 측에서 관련된 부분 또 대답을 하고 또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포커싱을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알파고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학습되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로고였나요? 그 다음 단계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보 없이 관련된 부분을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어플라이가 미드저니를 바탕으로 다시 재학습을 하는 AI가 AI를 다시 학습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에서 저희가 이제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다른 관점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접근을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도비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 법적인 저분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선례도 쫓아가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이 생성형 AI를 대하는 국내뿐이 아닌 전 세계에서의 대응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올해나 내년 안에는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권에 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이 생성의 디펙트가, 임팩트가 엄청난 이슈라, 이두 분한테 그냥 각자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특히 이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내 오피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자동화된다라고 하면 이 도대체 어떻게 나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최 대표님, 그다음에 김 대표님 이렇게 순으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학교 그리고 스튜디오 그리고 회사 대기업 관련된 영역에 제가 좀 이렇게 접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회사의 경우는 오히려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저보다 더 많이 캐치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분들의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실제 실효성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달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나눌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10개 중에 8개 이상 회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이게 접근을 하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스타트업인 경우도 더 적극적인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그 관련된 분의 학생 영역 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온도의 차이가 있는데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A와 B군이 너무 대조가 되니까 이제 한쪽에서 예를 들어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면 정말 전체적으로 약간 관련된 부분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요즘에는 그 선장 관련된 영역, 그 선탑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조금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저한테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 근데 그 비율이 이제 뭐 예전에 좀 반대였다면 지금 오히려 그게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예전은 우리가 기술을 배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전 과거를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해서 막 서점도 보면 상식 사전이라고 이런 것들을 막 사고 공부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인터넷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들 이제 상식을 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지식 기반의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가치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점점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나오는 AI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기회를 찾고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적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열어두고 배우고 익히고 사용하고 근데 사용해서 이걸 내가 또 밥벌이로 하겠다라는 것보다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공부해서 또 적용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좀 적응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AI 시대에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한번 배워서 밥그릇 차서 이제 나 이거 가지고 계속 뭐 써먹겠다 이런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인데,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대자본으로 움직이는 이제 이런 어떤 생성 AI 마켓이랑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이제 기존에 있는 마치 옛날 도제식 수업처럼 이런 식으로 배워온 이제 내용들이 더 이상 이제 지식으로 가치를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점점 계속될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데이터가 이제 그래서 완전히 핵심 소스가 되는데, 이 데이터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뭐 저희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서바이브 하려면 노력하고 발전해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무리로 일단 각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끝내도록 하시죠. 일단 최 대표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긴 시간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캐드앤 그래픽스도 이렇게 또 김태형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이랩은 앞으로도 굉장히 이 영역에서 올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또 미드저니 관련해서도 열심히 강의를 만들어서 또 공유를 해서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어렵게 이 패스트 캠퍼스와 얘기를 해서 좀 많이 할인되는 저희 강의에 대한 그 할인 쿠폰에 관련된 걸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관련된 거 여기 이제 설문조사 관련된 거 진행하셔가지고 그 관련된 할인 쿠폰 또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지금 최 대표님이랑 만난 지 한 1년이 한 1년 정도 됐나 하면 그보다 좀 아닐 거예요. 근데 사실 최 대표님이랑 저랑 접점이 있는 경우가 거의 만약에 생성AI가 안 없었더라면 거의 살면서 뭐 보지 못했을 법한 어떤 영역에서 서로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도 생성형 AI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창출도 하게 되고 또 비즈니스 기회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제가 경험해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캐드앤 그래픽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함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여서 AI를 대하는 자세 또 우리가 그 시대를 대하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이 함께 모여서 할 때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배워가면서 천천히 풀어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점 많이 가져보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 제가 올려드린 뭐 랭체인 코리아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뭐 이런 커뮤니티 활동에서 향후 계속 만나 뵙고 또 얘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